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5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그 물가 지표가 쇼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쇼크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휘청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생각보다 충격이 일단 크지 않은 듯 합니다. S&P나 나스닥은 2%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대부분 그냥 차분했죠. 물론 이렇게 차분했던 거에는 뭐 이유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그 첫 번째는 뭐 선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아시아는 이미 미국 긴축 때문에 한참 동안 우린 벌벌벌 떨었었잖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그런 긴축 우려가 색다른 것도 아니다. 얼마 안 빠졌다. 가능한 설명일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관점의 설명이라 할 수 있을 거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어젯밤에 아직까지 시장의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국면은 아니니까 저렇게 비교적 차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다, 요즘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은 1월 달부터 해서 급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급락 중에 지금 반등이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치솟았다가 요즘 변동성 지수들이 죽어 있는 이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바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고, 보통 이제 서서히 이런 식으로 보통 V자로 이렇게 잘 안 살아나고 이렇게 서서히 이런 식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뭐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은 이 변동성이 당장 확대될 만한 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아직 뭐 그런 국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좀 차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물론 미국은 2% 넘게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요즘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들에 비하면 저건 그냥 이제 적당히 빠진 거죠. 요즘 미국 나스닥이 뭐 하루에 뭐 4, 5% 급락도 심심찮게 봤었잖아요. 그죠? 뭐 3, 4% 움직이는 거 심심찮게 봤었기 때문에 2%, 1% 후반 뭐 이런 건 뭐 그냥 일상이다. 이런 건 적당히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네요. 아직까지 어쨌든 그죠? 아직까지 반등이 이제 멈추고 다시 꺾이나 라는 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변동성이 막 확대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시점은 분명 아니긴 해요. 하여튼 근데 어젯밤에 있는 그 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급락이나 폭락을 만들어낼 만한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키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단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뉴스가 있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저도 좀 정신이 없어갖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같이 못 봤던 건데, 이것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긴 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개파락 출발했다가 장전에 지표 발표돼서 장전에 다 빠졌다가 본장 개장하니까 당분간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재차 하락을 한 거죠. 여기 이 하락할 때쯤 나왔던 재료가, 여기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나왔던 재료가 블라드의 연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7월까지 기준금리가 1%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1%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5bp씩, 25bp, 그러니까 0.25씩 올려가지고는 7월 달에 1%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50bp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이미 뭐 주식시장은 낙폭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안 했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경제지표, 물가지표 발표만 봐도 이거 3월 달에 50bp 인상이다 라는 걸 우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이요. 왜냐? 땡 하고 나서 S&P하고 나스닥하고 거의 2% 가까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사람의 이런 립 서비스가 뭐 이런 악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꼴이 됐죠. 뭐 하여튼간 어떻게 됐던간 뭐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이 50bp 인상한다,
아 진짜 물가 지표가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일단 어쨌든 간 어젯밤은 일단 뭐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예, 잘 움직여줬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 오늘 밤 미국 뭐 그죠? 예. 사실 어젯밤에 이제 S&P는 이제 확실하게 중요한 저항이 붕괴된 거니까 뭐 딱히 뭐 이야기하진 않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4,700을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14,700이란 자리를 어제 사실 보면 턱걸이로 깬 거죠. 턱걸이로. 어제 종가가 14,701이에요. 가만 보시면요. 그러니까 턱걸이니까 이제 뭐 조금 좀 이 부근에서 뭐 좀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 나온 음봉을 믿고 어제 나온 음봉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다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장중에 분봉상 자꾸 14,700을 터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숏을 천천히 매집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반등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반등이 멈추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하락으로 인해서 뭐예요? S&P는 쌍고점을 만들어낸 거고, 그죠. S&P하고 나스닥 둘 다 쌍고점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믿고 쌍고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호를 확인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야 이제 뭐 무섭다 야 뭐 이제 뭐 그런 우려가 아니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바쁘게 움직이시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확인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14,700이란 자리를 어떤 중요한 저항이라고 잡아드리긴 했는데 사실 요즘에 그죠? 가만 보시면 14,700 이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런지 이 14,700이란 자리를 좀 너무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4,700이란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난 확신을 못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그 지난번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가만 보면 여기 어디 그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이었는데 요걸 넘어서니까 레벨업이 된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여기는 분홍색 선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 분홍색 선 붕괴까지 확인하시든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14,700이라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본인만의 라인 또 따로 세팅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여기냐 그런 디테일의 차이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 내가 어떤 기준을 딱 잡아놨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그 기준 부근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무서워서 그 주변에 왔을 때 못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본인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기준 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걸 기준으로 잡으시던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활용하시는데 나는 여길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거 붕괴시켰으니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싸움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냥 빡빡하게 이슈 없는 상황에서 또 지지와 저항 확인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어젯밤에 금리들이 너무 많이 치솟았거든요. 뭐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치솟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해먹었어요. 어제 하루.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냥 뭐 저의 추측이에요. 이게 오늘 밤의 주된 분위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국채 선물 이런 걸 보시면은 어젯밤에 하락했다가 지금은 또 약간 반등이 올라오고 있죠. 물론 추세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추세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금리 가격이니까 이거 뒤집는 게 금리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어제 단기적으로 그 움직임이 좀 너무 급격했으니까 오늘 좀
되돌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조금 낙폭이 강하게 쏟아졌으니까 오늘 밤에 다시 뭐 저항을 확인한다거나 뭐 급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강아지 내려오고 싶대요. 내려놓을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드렸고, 오늘 밤에 대략적으로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유가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위쪽에서 저항도 3거래를 확인했지만 아래쪽에 지지력도 만만치 않게 확인하고 있으니까 유가 숏배팅은 언제나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죠? 제가 이야기해드린 국제유가 숏배팅 기준은 85달러 붕괴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니면 국제유가 숏배팅 할 거면은 아예 유가가 급등이 나와갖고 오버슈팅의 신호 이런 것들이 보이든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유가는 건전해요. 아직까지 유가는 건전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저도 요즘 운전할 일이 많은데 기름값 올라서 참 짜증나는데 하여튼 유가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지력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점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한국 주식시장 넘어올게요. 미국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 오늘 뭐였죠? 오늘 365와 370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딱 그 안에서 움직였죠. 오늘 한국은 뭘 한 걸까요? 오늘 한국은 일단 370 저항도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선물 고점이 370.8이죠. 예, 일단 저항이 여기 있구나라고 일단 확인을 확인을 한 이틀 정도 했다라고 하긴 좀 뭐한 것 같고 어쨌든 뭐 하루 확인했다라고 할게요. 일단 370 하루 확인했고요. 그리고 365 부근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는 했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아직 그런 테스트는 안 한 것 같고 오늘은 뭐 일단 저항만 테스트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한국장 코스피 숏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370자리에서 계속 못 넘어갔고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켜서 그 370 부근에서 저항이 누적돼서 이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370 부근에서 숏을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예 이제 365라는 지지선이 있잖아요. 365라는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걸 보고 따라서 들어가는 365가 붕괴됐음을 보고 들어가는 이 다른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요. 숏 진입을 이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가 옳은 생각이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어쨌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런 기준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할 말 없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불안하네요. 그죠? 이제 직전 저점 부근 자리까지 바싹 내려왔네요. 보니까 왠지 오늘은 그래도 좀 양봉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도 음봉 마감했으니까 분위기가 일단 상당히 싸합니다. 코스닥의 좀 약세가 좀 눈에 띄네요.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 정도에서 오늘 양봉도 안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변동성이 없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오늘도 사실 2.4% 급락한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한 건데요. 요즘 시장의 변동성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많이 움직인 건 아니죠. 비교적 시장이 차분할 때 미리 포지션 좀 잡아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막상 무슨 일이 생겨서 변동성이 막 터져버리면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면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내가 뭔가 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면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면 그래도 내가 타이밍 딱딱 잡기가 좀 쉽겠죠. 근데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면 힘드니까 아무튼 지금 요즘 주식시장은 그래도 이게 멈춰있는 정도인 겁니다. 요즘에요. 이 정도가 멈춰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일단 뭐 상승 마감했고 1200원 부근에서 일단 오늘 주춤했네요. 이런 모습들 아무튼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빅스 지수 한번 봤었어야 되나? 잠시 빅스 한번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 일단 그죠? 네, 일단은 어젯밤에 많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약간 되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똑같은 관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으니까 얘도 뭐 어느 정도 좀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 왕창 되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제 하락했던 음봉 요거 왕창 다시 장대 양봉으로 다시 장악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참, 그리고 참 그 이야기를 안 했네.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어냈잖아요. 아 여기 어디 저항이 있다라고 기준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나스닥 숏 제가 붙잡고 있죠. 나스닥 숏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나스닥 숏이 계속 잘 가려면, 아래쪽으로 계속 잘 가려면 여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어젯밤에 생겼다라고 봐요. 이건 S&P인데 아무튼 나스닥 차트 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S&P 숏 잡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 어디가 지금 이제 어젯밤에 무거운 저항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어디가 무거운 저항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여길 넘으면은 이거는 솔직히 좀 숏이 갈 거라는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넘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준이 약간 달라지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될까요? 대충 이런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그어볼 수 있잖아요. 좀 빡빡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는 다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나스닥 숏을 들고 가시든가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여유로운, 좀 너그러운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뭐 나는 다시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관점이야.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마지막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요날, 그죠? 요날 시가는 절대 절대 나스닥이 다시 넘어서면은 이 자리 이제 숏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들을 확인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라인들을 나스닥이 다시 돌파한 차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런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죠. 하여튼 어젯밤에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봉 한 번씩 살펴보시고, 아무튼 이거 그죠? 삼각 수렴형으로 가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 지루한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천천히 누가 뭐 뒤에서 막 주식 사라고 그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여유롭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확대시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차분한 상황이다라는 거, 아직까지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